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해서 설명을 맡게 된 모던 해자일 6기 이재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점근 표기법, 그다음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입니다.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알기 전에 점근 표기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근 표기법은 어떤 함수의 증가 양상을 다른 함수와의 비교로 표현하는 수론과 해석학의 방법입니다. 알고리즘 복잡도를 단순화할 때나 무한급수의 뒷부분을 간소화할 때 쓰입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맨 뒤에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단순화할 때나 무한급수의 뒷부분을 간소화할 때 쓰인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근 표기법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좋은 컴퓨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좋지 않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두 컴퓨터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면 어느 쪽이 더 빠른 속력을 나타낼까요? 당연하게도 좋은 컴퓨터에서 더 빠른 속도를 나타내겠죠. 이처럼 코드나 무슨 컴파일 혹은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의 실행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수치들을 근사화, 단순화시키는 것이 바로 점근 표기법입니다. 점근 표기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근 표기법에는 빅 O 표기법, 빅 오메가 표기법, 빅 세타 표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점근적 상한은 최악의 경우를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점근적 하한 같은 경우는 최선의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점근적 상하한은 평균의 경우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구할 때는 비고 표기법, 점근적 상한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 정도 속도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겠구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위가위보를 한다고 쳤을 때 가위가위보를 해서 한 번에 이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n번 가위가위보를 했는데 n번 다 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최악의 경우를 맞닥뜨렸을 때 얼마 정도의 실행 능력이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비고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 복잡도는 어떠한 알고리즘이 주어진 입력 크기를 기반으로 어떠한 로직을 몇 번 반복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비고 표기법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비고 표기법은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 차수는 무시를 해도 좋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n이 증가함에 따라서 n제곱은 위로 치솟지만 n3n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깁니다. 이처럼 n이 그냥 단순히 커지는 게 아니라 무한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n제곱의 입장에서는 3n 플러스 1이 무시할 만큼 작은 결과값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고표기법을 사용할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순한 포문이 있는데요. 포문이 n 플러스 1번 반복이 되고 프린트 또한 n번이 반복됩니다. 총 합해서 2n 플러스 1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최고차항이 아닌 개수들은 다 무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무시가 가능하지만 여기 그럼 2는 무엇이냐? 근데 2도 결국 n의 입장에서 보면은 n이 무한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2 또한 무시할 만큼의 작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빅 5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빅 O 표기법에서 사용되는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그래프에서 봤듯이 첫 번째, 제일 빠른 거죠. 상수 시간입니다. 상수 시간 같은 경우는 n이 얼만큼 커지는지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n이 증가함에 상관없이 어차피 상수는 동일한 시간을 갖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뽑아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형 복잡도인데요. 이거 빅 O의 n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포문이 이 예시에 해당이 되고요. 밑에 코드를 보시면은 포문이 2번 반복됩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포문 같은 경우는 10번이라는 값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10번 반복되는 것도 상수이기 때문에 n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시할 만큼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복잡도가 빅 O의 n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로그 복잡도입니다. 로그 복잡도 같은 경우는 이진 탐색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진 탐색은 이제 로그를 이진 탐색에 사용하는 이유는 로그에서 4를 넣었을 때 결과값이 2가 나오고 로그에 8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4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제 로그에 n을 넣었을 때 n의 2분의 1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로그함 복잡도는 이진 탐색을 할 때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2차 복잡도인데요. 이게 포문을 2번 사용해서 n 제곱에 비고에 n 제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하급수도 복잡도라고 아까 그래프에서 봤을 때 거의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나 복잡한 수식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간 복잡도입니다. 공간 복잡도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완료될 때까지의 메모리 사용량을 말을 합니다. 총 메모리 공간을 설명할 때 고정 공간과 가변 공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정 공간 같은 경우에는 코드의 공간 단순한 변수 및 상수를 뜻합니다. 이 말은 비고 표기법에서 봤을 때 아까 상수는 이제 1이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를 갖기 때문에 무시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고 가변 공간 같은 경우는 실행 중 동작하는 때 필요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공간 복잡도에서는 배열의 크기나 그다음에 동적 할당, 재기 함수 등과 같이 이렇게 값들이 변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왔던 코드랑 동일한 코드인데요. 이 시간 복잡도를 했을 때 설명했을 때 동일한 코드인데 공간 복잡도에서는 이 변수 하나, 공간 하나를 1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문에서는 변수가 한 번만 선언이 됐기 때문에 1이라는 공간 복잡도를 갖고 이거를 표기하면은 비고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기함수입니다. 재기함수는 함수 내부에서 계속 n이 선언이 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n번만큼 변수가 선언이 되기 때문에 비고에 n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는 서로 반비례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크다면은 반대로 공간 복잡도는 작겠죠. 하지만 공간 복잡도가 크다면은 시간 복잡도는 작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도 크고 방대한 메모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의 중요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 복잡도를 갖고 가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Q&A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